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흡연 여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데이터로부터 흡연을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용할 인공지능 모델에는 로지스틱 회귀와 라이브 베이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Smoker Status Prediction Using Biosignal 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요. 케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4만여 명의 건강 정보, 즉 혈압, 콜레스테롤 등과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여부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케글에서 내려받고 파일 위젯을 사용해서 불러올 수 있는데요. 케글에 로그인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책의 GitHub에서 여러분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6.3장에 train dataset.csv 이 파일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도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답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맞은지 모델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는 이 트레인 데이터셋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렌지로 들어가서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위젯을 사용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운로드 받으신 데이터셋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대부분 numeric 타입으로 수치형 타입으로 이렇게 읽어온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일부 카테고리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네, 확인이 되셨다면 여기서 데이터셋, 죄송합니다.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연결하시면 데이터를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H는 나이 정보, 키와 그리고 몸무게 정보, 그 다음에 허리 둘레 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왼쪽 시력, 오른쪽 눈 시력, 그 다음에 듣기, 제대로 잘 들리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시 혈당,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전체 특징들은 이와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나이부터 시작해서 흡연 정보까지, 충치 정보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간 기능 검사 결과도 우리가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특징들을 사용을 해서 흡연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흡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변화할까요? 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봤지만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 샘플들이 그냥 숫자로 늘어져 있는 것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뭔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스 플롯 위젯을 사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 위젯은 우리가 어떤 특정 그룹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젯입니다. 아래쪽에 서브 그룹이 있는데요. 이 서브 그룹에서 스모킹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두 개의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쪽에는 1이라고 되어 있죠. 스모킹이 1인 경우, 즉 담배를 피는 경우, 0인 경우, 담배를 피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나이가 평균 나이가 지금 45.66세고요.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평균 나이가 조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정보를 보면요. 담배를 피는 경우가 좀 더 높습니다. 그렇죠? 체중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헤모글로빈 수치, 담배를 피는 경우가 역시 높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P 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N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두 데이터의 분포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N수가 지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이제 유의미한 차이, 약간의 차이도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차이들 살펴보는 방법은 박스 플롯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이제 박스 플롯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약간의 이론적인 설명을 다른 동영상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스 플롯을 통해 가지고 이제 두 그룹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Feature Statistics 위젯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래쪽에 컬러는 제가 스모킹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까는 이제 박스 플롯으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지금 조금 나죠. 분포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사실 남녀 차이가 여기에 좀 제법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의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담배 피는 비율이 흡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으로 키가 흡연자 그룹에서 키가 더 크고 그리고 몸무게 체중도 더 많이 나가고 뭐 이런 이제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이제 그 각 성별별로 이제 따로 떼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함께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함께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 나이브 베이스와 로지스틱 회계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요. 자,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로지스틱 회계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있으면 에러가 떴는데요. 타겟 밸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체의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면요. 전부 특징으로 되어 있어요. 스모킹까지 모두 특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스모킹 부분을 우리가 타겟으로 변경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Select Columns 위젯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Columns 위젯을 여러 가지 보시면 연결해 보시면요. 자, 지금 여러분은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타겟이 여기 안 들어 있을 거예요. 타겟이나 전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을 텐데요. 우선은 모든 특징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은 스모킹 정보를 빼가지고요. 스모킹 정보를 타겟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을 정보 특징을 좀 빼가지고 이 정보는 사용하지 않고 좀 예측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시력은 사용하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청력도 사용하지 않겠어. 흡연과 청력 뭐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것도 빼보도록 하죠. 나머지 정보를 가지고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몇 개를 더 빼볼 수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을 뺐고 그 다음에 유린 프로테인 요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뺀 다음에요. 여기서 데이터 샘플러 위젯을 사용을 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지스틱 회기는 여기서 써야 되겠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셀렉트 칼럼즈 위젯에서 이제 이런 아이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뺐는데요. 그럼 왜 이거를 뺐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게 되면, 사실은 박스 플롯에서 우리가 스모킹하고 이제 아이사이트하고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더라라는 걸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뺀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적절하게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바꾸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를 사용해서 지금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 데이터 샘플 말고 리메이닝 데이터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72%입니다. 매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로지스틱 회기 말고 이번에는 라이브 베이즈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사실 이거를 코딩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그래도 라이브 베이즈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고 파라미터 뭐 넣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위젯만 연결을 하니까 끝났습니다. 라이브 베이즈 위젯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다가 사실 라이브 베이즈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의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일단 기본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딕션 더블 클릭해 보시면 로지스틱 회기와 라이브 베이즈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각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이 되었는지 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총합했을 때 누가 더 정확한지 아래쪽에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Classification Accuracy CA의 경우에는 지금 로지스틱 회기가 72%로 라이브 베이즈에 비해서 약간 더 결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UC Area Under Curv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기가 더 좋고요. 전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계의 결과가 더 좋습니다. 프리시즌의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그 다음 리콜의 경우에도 로지스틱 회계가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되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컨퓨전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프리딕션한 결과를 컴퓨전 매트릭스로 받아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는 한국어로 혼동행렬이라고 하는 건데요. 혼동행렬은 이제 방금 발생한 에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1종 오류인지, 2종 오류인지, false alarm인지, false negative인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위젯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위에 proportion of actu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number of instance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원래 정답이 0인데, 즉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대답한 올바로 예측한 경우가 6028건,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를 핀다라고 예측한 케이스가 1300건 정도 에러가 났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는데 피지 않는다고 얘기한 경우가 1889건, 제법 높죠. 이게 에러예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는데 핀다고 올바로 예측한 경우가 2300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비율로 보시게 되면 proportion of actual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분류해내는 것은 정확도가 제법 높게 81% 정도로 높게 예측을 했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도가 제법 낮았다. 그래서
55% 정도, 거의 반반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라이브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양상이 조금 달라요. 사실 정확도는 전체적인 정확도는 로지스틱 회기가 좀 더 높았는데요. 지금 로지스틱 회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예측하는 것이 정확도가 좀 낮죠. 반반이라고 하면 좀 낮아요. 이제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금 뽑아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도 좀 낮았다. 하지만 라이브 베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70%를 유지를 합니다. 담배를 안 피는 사람과 담배를 피는 사람. 그렇죠? 한 30% 정도의 에러율이 있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의 정확도로 담배를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동 행렬을 보게 되면 로지스틱 회기보다는 오히려 라이브 베이스가 조금 더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더 정확하다 혹은 조금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담배를 피는 것과 그리고 각종 지표, 건강검진 지표와의 그런 연관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검진 지표에 흡연 여부가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담배를 피는 것은 건강에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